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인데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경기 샬럿 대 브루클린인데 샬럿에서는 대형 악재가 생겼습니다. 라멜로가 직전 경기 때 그냥 백코트 하다가 뒤에 안 보고 걷다가 그냥 부상당했거든요. 의도적인 부상도 아니었었는데 라멜로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샬럿도 보면은 결장자가 엄청 많죠. 브랜드 밀러가 나가리가 됐는데 조쉬 그린마저 없고 마크 윌리엄스까지 오늘은 못 나옵니다. 이래서 샬럿은 거의 뭐 주전급 중에 4명이 못 나오는 셈이에요. 여기 있는 브랜드 밀러, 조쉬 그린, 마크 윌리엄스, 라멜로 전부 다 주전이고 브리티스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희망을 걸자면은 오코기가 지난번에 레이커스전도 그렇고 되게 그날 이제 레이커스를 쫓아가는데 오코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코기랑 브리티스 얘네 둘이 믿고 가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샬럿은요 얘네들이 한창 이제 라멜로가 못 나왔을 때 되게 안 좋은 기간이 길었었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1승밖에 없었고 아마 1승 한 17패인가 18패인가 그렇게 했던 구간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오늘 상대가 또 브루클린이라는 거, 샬럿 입장에서 상대하기 편한 상대입니다. 대놓고 지금 탱킹을 하고 있고 그런 상대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표상으로는 아마 여기 있는 샬럿 이런 거 다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라멜로가 돌아온 이후고 샬럿이 그 전에 비해서는 꽤나 좀 점수가 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요. 샬럿도 내일 저는 점수가 조금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상대가 브루클린이라서 샬럿을 조금 더 볼만한 건 있기는 하다, 그냥 그 정도고. 가장 보이는 건 일단 라멜로가 있고 없고 차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멜로뿐만 아니라 내일은 결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라멜로, 조쉬 그린, 마크 윌리엄스 이 정도의 결장이 발생했을 때 샬럿이라는 팀이 얼마나 변모가 있냐. 근데 올 시즌 샬럿이 내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있든 없든 간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얘네들이 전부 있을 때도 뭐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전부 안 뛸 때가 오히려 플러스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샬럿은 그 라멜로가 없는 기간에도 타존 살룬이라든지 괜찮은 애들이 버텨줬던 게 있긴 해요. 미치치가 뛰면은 샬럿은 되게 언더템포 게임에다가 공격도 많이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언더팀의 양상이 보이거든요. 내일 이제 라멜로가 없는 경우인데, 자, 라멜로가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올 시즌 라멜로가 뛴 경기랑 안 뛴 경기, 아예 결장했던 경기,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라멜로가 빠질 때 상당히 언더로 가는 게 일단 많이 보여요. 공격면에서도 감소가 더 커지고, 뭐 수비는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라멜로가 빠졌을 경우에 샬럿은 마이너스 게임이고, 언더 쪽으로 14점이나 간다는 게 보이거든요. 라멜로가 없을 때 샬럿은 되게 언더 템포 게임에다가 슛도 아끼고 상대팀도 최대한 좀 억제를 하는 그런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데, 마침 내일 상대가 브루클린이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라멜로가 없을 때 샬럿은 개언더 팀인데 요즘 브루클린의 공격, 뭐 내일은 뭐 디안젤로 러셀이 뛸 것 같고 벤 시몬스도 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경기 내내 게임 조립 자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디안젤로 러셀이나 시몬스까지 못 나오면 브루클린이 아예 게임 조립이 안 돼가지고 공격에서 진짜 볼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내일은 브루클린이 뭐 게임다운 게임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러자니 또 핸디값도 되게 낮아. 저는 언더가 제일 맞는 시각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도 브루클린 이 기간 동안 뭐 실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언더보다 사실 간당간당하긴 한데, 지금 샬럿의 상태가 많은 득점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걸 보면은 마침 그리고 또 이 샬럿도 라멜로가 빠졌을 때 언더로 엄청나게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언더가 제일 가까워 보여. 라멜로가 없는 경기 때 209.4점 정도가 났는데 상대가 또 브루클린이다. 그냥 계산상으로는 언더가 제일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샬럿이라는 팀도 그래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창 원정에서 안 좋다가 라멜로가 복귀하고 나서는 원정 승도 좀 챙겨갔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8승 15패, 원정 4승 16패. 홈이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원정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7.3점가량 좀 이렇게 실점이 좀 줄어든 게 있다, 그냥 그런 정도고, 저는 뭐 샬럿을 보고는 있는데 이건 샬럿 보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언더가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혹시라도 이기는 쪽은 홈팀이 좀 가깝다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건 뭐 브루클린이 워낙에 대놓고 지금 탱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샬럿이 지금 주전 중에 4명이나 빠진 셈이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은 샬럿 보는 거는 그렇게 막 좋은 선택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언더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인데, 워싱턴 지금 또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죠. 14경기 연속으로 패배 중입니다. 워싱턴의 이제 구단 프랜차이즈 연패 기록이 16연패인데요. 올 시즌에 한번 16연패 타이 기록을 달성한 적이 있었었고 그때 덴버를 잡고 이거를 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지금 14연패예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뭐 그런 건데, 자, 워싱턴도 요즘에 특히 공격이 많이 안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원래 그래도 템포 자체는 빠른 팀인데 공격이 너무 안 돼.
최근에 이제 그래서 막 88득점, 93득점 이런 경기도 껴있어가지고 상당히 언더팀처럼 이렇게 100점을 못 넘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경기 상으로는 마진으로는 거의 경기당 마이너스 19점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얘네들 꽤나 잘 나가거든요. 제 눈에는 확실히 언더팀의 양상이 보인다. 상대 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면서도 본인들도 적게 던지는데 이런 언더팀의 운영으로는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죠. 토론토가 나름대로 괜찮은 구간이에요. 지금은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야투 내용이나 3점 내용에 비해서는 점수가 안 난다.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토론토가 좀 적은 시도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뭐 직전 경기는 뉴올리언스랑 해가지고 빠른 팀이랑 하니까 야투 시도를 100번이나 했던데 그 경기도 113점밖에 안 났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토론토 보는 게 맞는 시각 같아. 이것도 워낙에 워싱턴이 못하고 있고 근데 워싱턴이 그동안은 좀 이제 서부 원정을 6경기를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골스, 세크, 레이커스, 클파, 피닉스, 댈러스 좀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상대들이랑 많이 만났는데 그런 팀들 만나다가 이제는 홈에서 동부팀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토론토도 하위권이니까 편한 부분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뭐 토론토가 얘네들 그 올 시즌에 원정에서는 3승 19패 되게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이제 애틀랜타 원정을 연속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의 분위기로는 확실히 워싱턴보다 토론토가 나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6.5도 토론토를 본다는 마인드고 그냥 나는 요즘에 토론토 기세로는 워싱턴이 뭐 홈으로 왔건 토론토가 원정 성적이 안 좋건 간에 두 팀의 요즘 모양새로는 6.5 정도면 토론토를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이 경기도 언더로 갈 텐데 이 토론토가 그래도 좀 뛰는 팀이랑 할 때는 점수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음에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인데 이거는 일단 인디애나 때문에 분석이 어려워요. 인디애나가 사실은 그 샌안토니오랑 이제 파리 가서 2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다가 그 샌안토니오와의 1차전 때 엄청 안 좋았어. 샌안토니오가 엄청 고점이 뜬 것도 있지만은 인디애나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경기 때는 인디애나 또 제 모습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인디애나가 이제 그런 일정들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이틀 3일가량 쉬었는데 인디애나 경기력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인디애나는 그 전까지 좋은 팀이라고 봤거든요. 샌안토니오와 1차전을 제외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6경기 동안 이것도 원래는 엄청 좋았어. 특히 수비가 좋았는데 지금은 마땅히 뭐 좋게 볼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샌안토니오와 상대로 막 147점 하고 이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되게 안 좋게 찍혀요. 뭐 여기 6경기 사이에는 클리블랜드와의 서로 주고받는 경기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디애나가 저번에 디트로이트랑 얼마 전에 붙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111대 100으로 한창 디트로이트는 오바팀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 언더게임이 나면서 인디애나가 승리를 했거든요. 할리버튼의 게임 관여도가 약간 적은 편이었었고 이날은 디트로이트가 되게 못했어요. 특히 커닝햄 같은 애들이 턴오버는 7개 저지르면서도 야투도 망가져 있고 이게 좀 디트로이트가 저점이 떴다고 생각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글쎄 제가 여기 밑에 찾은 거는 좀 파울이 많다. 내일도 원정인데 얘네가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자유투를 너무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수상으로는 23개, 38개, 26개, 36개, 40개, 22개 이렇게 좀 자유투를 많이 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디애나처럼 상대 인사이드에서 많은 시도를 하는 팀 인디애나도 얘네들이 3점 시도는 좀 적으면서 인사이드에서 비비는 그림은 많은 팀이란 말이죠. 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상성면에서도 인디애나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돼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인디애나가 과연 파리에서 돌아온 이후에 확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얘네들의 상태를 저는 디트로이트는 얘네들 약간 단물이 빠졌다고 보고는 있어가지고 일단 인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특히 언더는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본다면 그냥 홈팀인 인디애나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 같다. 그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세크라멘토인데 자, 이것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크라멘토는 분위기가 좋았었고 필라델피아는 안 좋다가 요즘에 좋아졌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때 1승 6패인 것도 보이기는 해요. 더구나 지금 또 엔비드랑 조지가 못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오늘도 막 메시가 무쌍 찍기도 하고 레이커스를 이겼잖아요. 이거는 뭐 레이커스가 백투백이어가지고 진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필라델피아 백투백이어가지고 조건이 좋지 않고 세크라멘토 뭐 얼마 전에 이제 좀 약간 뉴욕이랑 덴버 같은 동부의 강자들한테 무릎을 꿇긴 했지만은 또 그리고 브루클린한테도 사실은 조금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크라멘토가 잘 나가다가 살짝 꺾였다는 거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또 3연승으로 클리블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잡으면서 살아났다는 거 그게 거슬려요. 근데 그런 거를 필라델피아가 이제 백투백이니까 아무리 뭐 요즘에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엔비드 조지 빠지고 백투백이고 이러면은
세크를 보는 게 옳기는 옳아요. 그래서 이게 7.5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오바에다가 세크만을 보는데 이게 오바를 보기에는 오늘 필라델피아가 좀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는 세크는 오바팀이 맞는데 필라델피아는 언더팀이거든요. 얘네가 요즘에 살아난 건 또 많은 득점 때문에 살아난 것도 있어. 과연 필라델피아가 내일 얼마나 정상일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그냥 저는 오바보다는 세크 쪽을 보는 게 속은 편하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이거는요. 뭐 긴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밑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뭐 최근 5경기 중에 3연승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덴버한테 개발린 거라든지 그런 것도 껴있어가지고 기록이 좋게 찍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도 브루클린한테 110점밖에 못 낸 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격 지표가 약간은 꺾여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언더팀, 세크라멘토는 오바팀 좀 얽혀 있어가지고 언더오버는 보기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세크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덴버 경기인데 이게 약간은 뉴욕도 덴버한테 상성이 좀 좋은가 봐. 얘네들이 최근에 맞대결 5경기 동안 뉴욕이 4대1로 많이 이겼거든요. 한창 이제 덴버가 서부의 강자로 우뚝 섰고 요즘에도 덴버가 잘하잖아. 근데도 뉴욕이 상대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올 시즌에도 덴버의 홈이었는데 뉴욕이 원정 가가지고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118대 145로 이겼는데 그런 경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뉴욕 사이드를 볼까 말까 생각이 좀 돼요. 이게 특히 또 뉴욕이 요즘에 공격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타운스나 뭐 브런슨 같은 애들이 부상 때문에 못 나오거나 갈피를 못 잡는다든지 그런 경기들이 있다가 최근에 여기 한 6경기 정도, 이 중에는 뭐 미네소타 만나가지고 99점에 그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저점이 떴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뉴욕이 좀 점수도 많이 내면서 잘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냥 오바만 보이기는 해. 일단 기본적으로 덴버는 요즘에는 좀 빠른 템포 게임이 보이고 뉴욕은 빠르다고는 애매한데 그래도 얘네는 공격을 허투루 날리지 않는 팀이긴 하거든요. 매 포지션이 그래도 유의미한 이런 장면은 나오긴 한다. 일단 뭐 기준점이 좀 높아서 빡세지만은 저는 오바가 제일 나은 선택지 같긴 합니다. 사실 뉴욕이 요즘에 좀 너무 좀 잘 터진 감도 있기는 해가지고 막 브루클린이랑 99대 95 게임 이런 것도 섞여 있어가지고 마냥 여기에는 오바팀처럼 좋게는 안 지키기는 해요. 나 근데 둘이 붙으면 서로 간에 많은 공격 기회 주고받고 막 그럴 것 같기는 해. 저는 이거는 뭐 승패는 모르겠고요. 왜냐면 이게 좀 오바가 날라면 뉴욕이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뉴욕이 좀 오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나야 돼. 야투율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건이 좀 따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오바를 보지만 이것도 뉴욕 때문에 사실 오바 보기가 조금 빡세요. 덴버는 저는 오바팀이라 생각을 하는데 뉴욕의 상태 때문에 요즘에 잘하긴 하지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냐, 그런 거는 약간 좀 불투명해가지고 그냥 오바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는 거의 이거는 뭐 패스급이에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안 좋은 게 좀 보이죠. 더구나 올 시즌에 얘네들이 한창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클리블랜드가 얘네들이 되게 잘하고 있었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마이애미 상대해가지고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창 막 엄청 어려운 애들이랑 만나고 보스턴이랑 오클라호마랑 막 이런 애들이랑 계속 만나다가 그래도 여차여차 겨우겨우 잘 이겼었는데 마이애미 만나고는 부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이게 좀 거슬려. 요즘에 또 클리블랜드 3연패 기록 중이기도 하고 한창 좋았다가 또 이제 망가져 있는 거. 클리블랜드가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휴스턴, 필라델피아, 휴스턴 이렇게 만나가지고 최근 10경기 중에 5승 5패거든요. 그러다 보니 클리블랜드도 밑에 있는 기록 같은 게 좋게가 안 지켜요. 그나마 보이는 건 얘네들 여전히 좀 오바팀이다 뭐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마이애미는 또 오바팀처럼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냥 마이애미가 버틀러는 뭐 이제 아예 그냥 뭐 배제를 한 것 같고 투빅을 쓴다든지 이런 변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애미가 뭐 성과도 나쁘진 않습니다. 워낙에 좀 이제 쉬운 상대들을 만났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은 나는 이거 클리블랜드를 조금 조심하고 싶은 경기 같아. 모블리도 돌아와가지고 투빅도 정상도 돌아가고 이러긴 한데 여전히 저는 미첼이 좋은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갈란드가 잘 살려주고 이런 건 있긴 하고 마이애미도 사실 상대팀의 앞선 공격수들을 저지하기에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 좀 쫄리네. 그냥 사실 클리블랜드를 좋게 봐도 나쁠 건 없는데 올 시즌에 마이애미한테 한번 접었다는 거라든지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이길 때도 얘네들이 야투가 진짜 잘 터져가지고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클리블랜드 좋은 구간은 아니다. 그게 거슬려가지고 그냥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건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시카고도 비슷합니다. 이거 둘 다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인데 원래 같으면 그냥 보스턴을 좋게 보면 돼요. 올 시즌에도 시카고가 보스턴 한번 잡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카고의 야투 같은 것들이 잘 터져가지고 한번 이겼었는데 근데 그것도 3점 감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아.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것들 보면은 이렇습니다. 138대 129로 보스턴이 대승한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시카고 하면 잘 터져서 이기고 보스턴은 안 터졌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도 안 터지고 보스턴은 할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이긴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1월달 이후로는 붙은 적이 없어요. 전적도 좀 되기도 하고 요즘의 분위기랑 다르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보이는 거는 일단 라빈이 결정한다는 게 있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게 잭 라빈인데, 라빈은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이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시즌이다, 여기 있는 야투라든지 3점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빈이 개인 사유로 좀 몇 경기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밑에 있는 올 시즌 라빈이 결정했던 경기들 이렇게 쭈루룩 다 봤어. 5경기 정도 있는데 샬럿이랑 만나가지고 점수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토론토랑 만나가지고 점수 되게 많이 나고, 미네소타한테 그냥 개발리고, 댈러스한테도 개발렸는데 이때는 좀 언더 양상인 게 보이고요. 유타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오바 게임 하고. 이게 시즌 초반에는, 그러니까 11월달 뭐 10월달 이때는 그냥 시카고는 닭돌 느낌이 있을 때예요. 뭐 라빈이 있든 없든 간에 이때는 라빈이 뭐 딱히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려웠었고, 이때는 그냥 엄청 달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시카고가 이렇게 라빈이 없을 때마다 부세비치나 화이트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일은 시카고도 또 화이트가 아직까지 퀘셔너블입니다. 화이트가 요즘에 좀 결장이 한 3경기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카고도 라빈이나 화이트가 둘 다 없으면은 득점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보는 게 꼭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스턴을 보기가 괜찮아. 보스턴이 뭐 시카고한테 한번 잡혔다고 한들 최근에 맞대결 상으로는 7경기 중에 6번을 이긴 것도 있고, 쉽게 보지 못하는 게 보스턴도 얘네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얘네들도 요즘에 구간상으로는 최근에 얘네들도 10경기 동안 그냥 5승 5패거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스턴도 못 믿어가지고 마냥 쉽게 못 보는 느낌인데, 저는 이거는 보스턴이 좋은 구간이라고 한들 시카고가 저번에 뭐 덴버 잡았던 것처럼 3점이 터지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은 또 비빌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바가 제일 그나마 나은 선택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3점 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들이어가지고 이런 게임은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오바 정도는 생각해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라빈이 없고 화이트까지 없으면 시카고가 득점을 기댈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 보니 오바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보스턴이 터져야 된다는 조건도 붙고,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는 샌안토니오 대 클파인데, 이게 올 시즌에 원래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상대로 되게 강했어요. 물론 샌안토니오는 조금 이제 탱킹을 하다 보니까 웬베냐마도 드래프트 하려고 되게 못한 시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 전적이 원래 8대 0이었었는데 올 시즌에 한번 샌안토니오가 클파를 8대 1로 한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122대 86으로 엄청 큰 격차가 났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클리퍼스가 백투백이었어. 그래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패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는 백투백이라는 요건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조건이 그래도 좀 다르죠. 클리퍼스는 오랫동안 홈에서 뭐 하긴 했어도 엄청 이제 백투백 일정도 많았었고 어려운 일정들을 했고, 샌안토니오 이제 8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좀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샌안토니오도 1차전 때는 인디애나 상대로 엄청 잘했는데 시즌 최고점이 떴는데 야투율 60%, 3점 50%, 자유투 100% 그런 레전드급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 때는 확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역시 얘네들도 어떤 뭐 구간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고점이 터지면 고점이 터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좀 원래 언더팀의 양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여기 보면 수비가 지금 되게 안 좋게 찍힙니다. 이 6경기에는 일단은 뭐 직전 경기 인디애나한테 136실점을 한다든지, 마이애미한테도 128실점, 또 이제 멤피스 같이 엄청 뛰는 팀들 만나가지고 140실점, 뭐 129실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기록이 상당히 안 좋게 찍혀요.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이런 수비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도 얘네가 정상일 때는 우리 웬베냐마 중심으로 수비가 잘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걸로는 지금 수비가 엄청 안 좋다고 나오죠. 그리고 클리퍼스도 원래 카와이 레너드가 자리 잡고 한창 수비가 좋았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일정도 되게 빡셌고 백투백을 최근에 한 5경기 중에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클리퍼스도 기록상으로 많이 흠집이 났습니다. 요즘엔 좀 공격도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뭐 클리퍼스가 원래 같으면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모양새로는 사실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얼마 전 어제 이제 또 피닉스한테 되게 아쉽게 진 거라든지, 백투백일 때 시카고나 보스턴 만나가지고 의도적으로 빼준 경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클리퍼스의 이 성적도 마냥 이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클리퍼스가 조금 더 평균적인 이런 수치 자체는 샌안토니오보다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팀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샌안토니오는 또 파란의 팀이고 이러다 보니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또 이제 클리퍼스도 원정으로 가면은 홈에 비해서는 마진상으로 10.6점이 떨굽니다. 홈에 비해서 원정이 좋지가 못하다. 홈에서는 17승 8패인데 원정 9승 12패 이러고 있다 보니까 클리퍼스도 원정은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이것도 사실은 보기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3.5 정도면은 클리퍼스가 그래도 핸디 같은 거는 기분이 좋다고는 싶은데 좀 애매하네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웬베냐마가 주바치를 아예 쌈 싸먹기도 하고, 그전에는 주바치한테 조금 약했었는데, 저는 그냥 언더에다가 클리퍼 사이드 보는데요. 이것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 간의 조건들이 이 샌안토니오와 인디애나 둘 다 얘네들이 그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얘네 2경기밖에 안 한 셈이에요. 8.15의 이동 일정 때문에 둘 다 경기를 최근에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준점 상으로 3.5 정도면 클리퍼스가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경기인데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진짜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탱킹을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요즘에 은근히 잘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달려야 되는데 돈치치도 빠져 라이블리도 빠져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근데 댈러스가 은근히 그런 구간들을 잘 버틴 건 있었거든요. 부상이 엄청 많은데도 막 근근히 이기고 보스턴한테도 석패를 한다든지 오클라호마를 잡아버린다든지 미네소타한테도 잘 비비고, 댈러스는 그냥 어빙 중심으로 꽤 괜찮게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얼마 전에 붙었었는데 1월 18일날 붙었거든요. 그때는 이때 119 대 116으로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댈러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 이제 종료 직전에 댈러스에서 PJ 워싱턴인가가 그 레이업을 했는데 이거를 뉴올리언스에서 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락이 레이업의 백보드를 맞고 그거를 블락하면 골텐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골텐딩을 안 불었어.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2점을 가지고 가고 골텐딩이 안 불려가지고 그게 득점 처리가 안 된 다음에 댈러스가 파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3점 차로 마무리가 된 건데, 원래였으면 116 대 117에서 2초 남은 그런 상황이었고 어지간하면은 이거는 댈러스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되게 억울한 패배를 당한 거였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도 뉴올리언스가 꽤나 비볐다는 게 보이죠. 이때는 자이언이 아직 복귀를 하기 전인데도 뉴올리언스가 그동안의 모양새대로 오바팀의 모양새라든지 꽤나 비볐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뉴올리언스에 또 이제 자이언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난 조건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문제는 이게 댈러스가 너무 잘 버틴다,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또 한 번 뉴올리언스를 보고 싶기는 해요. 저는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뉴올리언스가 나쁠 게 없다고 보는 마인드거든요. 사실 뉴올리언스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3연패를 당해가지고 멤피스, 샬럿, 토론토 이런 애들한테 지는 바람에, 특히 샬럿전은 진짜 저점이었었고 토론토한테 질 때도 모양새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내 눈에는 나는 뉴올리언스가 좋게 보이네. 한창 뉴올리언스가 부활을 할 듯 하다가 이 새끼들 탱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느낌이다가 잘해졌단 말이야. 한편으로는 또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내내 원정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내일은 홈이잖아요. 어쨌든 얘네들도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는 득점이 한 7점가량 오른다든지 실점도 조금 줄어들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뉴올리언스 홈 경쟁력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 중인데, 댈러스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직전 경기도 탐슨이 폭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애매해요. 뉴올리언스 프렌에다가 오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그냥 못했던 거를 약간 무시하고 한창 좋았을 때만 보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좀 선택이 위험한데 제 시각 자체는 그냥 뉴올 프렌에다가 오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피닉스 대 미네소타 경기. 일단 맞대결 상으로는 미네소타가 5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5연승이 그 플레이오프가 4경기가 껴있어요.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는 서부에서도 막 1, 2, 3등 경쟁을 할 정도로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피닉스는 막 듀란트도 부상이 많았었고 부커도 부상이 좀 있고 이래갖고 흔들리는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미네소타 4대0으로 그냥 격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활약을 했던 선수는 제이든 맥다니엘스거든요. 이게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케빈 듀란트 대 맥다니엘스예요. 누가 뭐래도 피닉스는 플레이오프 같은 데 가면은 듀란트 같은 선수를 상당히 좀 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상으로 듀란트가 미네소타와의 4경기 동안 딱 첫 번째 경기 이때 31득점 한 거, 그때 말고는 야투율 같은 게 전부 많이 묶였어요. 4할 야투율이라든지 44% 이런 식으로 듀란트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썼거든요. 저는 맥다니엘스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에이스 스타퍼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듀란트가 뭐 31득점 33득점 그래도 본인의 몫을 한 적은 있지만은 그 경기들 전부 다 그냥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요즘에는 물론 피닉스도 이제 리차즈를 데리고 오고 나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피닉스가 뭔가 궤도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모양새로는 10경기 동안 8승 2패로 확연히 나아지고 리차즈 오면서는 약점도 감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미네소타도 요즘에 살아났어요. 디미션료가 없는데도 괜찮아진 부분도 있고, 저는 요즘에 모양새로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단 말이죠. 더구나 뭐 맥다니엘스 비롯해가지고 사실 뭐 나즈리드도 그렇고 살아나줘야 되는 애들이 살아난 거, 그것도 커 보이기도 해가지고 내일은 심지어 지금 피닉스의 듀란트가 퀘스천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듀란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뭐 밝혀진 건 별로 없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막 큰 문제가 있다고는 들은 게 없는데 일단은 퀘스천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는 올 시즌에 생각보다 듀란트의 영향력이 높지는 않다, 이런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한창 듀란트가 못 나오고 할 때는 피닉스가 많이 졌고 클러치에서도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지는 경기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듀란트가 있든 없든 간에 피닉스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상성상으로도 미네소타를 조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둘 다 좋은 면이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좀 피닉스의 일정상으로 좀 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되거든요. 특히 이제 동부의 약팀들 워싱턴 2번 만나고 브루클린 만나고 유타나 막 샬럿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최근에 10경기 중에 약팀을 너무 많이 만났다. 그에 반해서 미네소타는 뭐 댈러스, 덴버, 애틀랜타, 뉴욕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미네소타가 실속이 있는 팀 같아. 원정인 건 아쉽기는 해도 저는 미네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언더는 듀란트가 못 나오면은 언더가 조금 더 밝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언더는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미네소타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스 대 오클인데 이거는 사실 뭐 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오클은 잘하잖아. 오클이 사실 이제 좀 약간은 부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댈러스한테도 진다든지 그 전에도 이제 스가 없을 때 댈러스한테 지고 이랬었는데 그냥 그 전까지 너무 잘해왔잖아요. 그냥 그거를 신경 쓰고 싶어요.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에 평균치가 너무 높아. 오클라호마에 그게 보이고 내일은 또 이제 스테판 커리가 퀘셔널이 붙어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커리는 그 백투백일 때 거의 뭐 한 경기는 꼭 빼준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골스가 백투백을 했었을 때 세크라멘토전도 뛰고 시카고전도 뛰었단 말이야. 가장 최근에 백투백은 커리가 출전을 했었다.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제 유타전에서 커리를 빼주고 아마 내일 오클전에서 뛰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계산상으로는 골스가 얘네들이 진짜 승리를 굳히고 싶으면 유타전에서 뛰게 하고 그리고 오클전에서 그냥 빼주는 게 사실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유타전을 포기를 하고 오클전에 뛰게 한다. 이거는 골스가 그냥 두 번 다 승리를 노리겠다는 의미 같아요. 근데 난 그거랑 별개로 이것도 결국에는 올 시즌에도 골스가 그 오클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전반기 때 116대 127로 11월 달에 오클 원정 가서도 승리를 했었는데 그냥 그때처럼 골스가 고점이 뜨면은 그리고 11월 달에 오클은 꽤나 괜찮았었단 말이죠. 골스가 한참 괜찮았을 때 고점이 뜨고 3점 같은 거 터지고 이러면은 오클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빵 자체가 오클이 너무 잘하는 팀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이 경기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요소죠. 여기에 있는 것도 오클이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댈러스한테 2번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핸승도 많이 못했어요. 유타나 뭐 포틀랜드한테 전부 다 프렌 띄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최근 5경기 동안에는 뭐 공격이나 수비 양면에서 좋지 않다고는 나와요. 나는 근데 오클이 내 눈에는 별로 막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텐슈타인이 빠진 경기도 한 4경기나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위태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오클라호마는 하텐슈타인이 뛰는 경기는 23승 2패 정도로 되게 잘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난적이었었던 그 이제 클리블랜드 만나고 진 거라든지 그런 경기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뭐 하텐슈타인이 있는 오클라호마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평균치가 오클라호마가 골스보다 훨씬 높다 그런 마인드로 임할 것 같아. 내일은 커리가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직전 경기 유타전을 빼준 게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 경기를 쉬게 하고 내일 경기 오클라호마전에 도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같은데 오클라호마라는 팀은 워낙에 상대 에이스를 잡아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앞선 수비를 차단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골스가 홈이어도 힘쓰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골스의 홈은 옛날같이 그런 대단한 구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오클라호마는 딱히 원정에서의 약점도 그렇게 없는 팀이에요.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이제 패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거슬리지만은 그 경기는 전부 다 하텐슈타인이 없을 때였다. 저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경기도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골스가 오클 상대로 잘하지 못할 거다.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셈이죠.